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연구 2팀 팀장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장소를 우리가 또 이동을 했어요. 네네. 장소가 바뀌니까 산뜻하네요. 분위기가 여기가. 저희가 계속 연구팀 위층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기획팀 쪽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분위기가 전 더 마음에 들어요. 저도 여기가 참 산뜻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압력을 넣어서 층을 한번 바꾸는 것도 네. 생각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들어가서 하죠. 네. 보니까는 시장 상황이 2200선을 이탈을 했어요. 안타까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200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데 더 하락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슈가 그 외국인들 배당금 송금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환율 많이 올랐네요. 환율이 환율. 보니까는 18일부터 네네. 쭉 올랐네요.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선과 동선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과 이제 최근에 지수 하락과 거의 궤를 같이 했었고요. 또 뭘 같이 해요? 궤를 같이 했다. 자꾸 비슷하게 갔다. 너무 뭐, 맨날 네. 어려운 말로 계속 하려고 좀 쉬운 말로 똑똑한 척 하려고 쉬운 박사님 말로. 티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좀 있는 척 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좀 쉬운 말로.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계속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요 중국 증시도 많이 하락했어요? 네, 중국도 아, 최근에 뭐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경기 부양책을 좀 덜 쓰는 거 아니냐. 더 떨어졌네요 중국이 한국보다. 오늘 좀 많이 뭐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뭐 회사채 디폴트라든지 또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방한 거 아니에요? 선방을 했는데 중국에 비해서. 근데 중국이 급등량이 좀 심한 자니까요. 예. 쟤네 좀 움직이면 우리도 좀 움직인다. 근데 뭐 선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주식 시장 추세 흐름을 볼 텐데 우선은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는 국내 주식 시장하고 뭐 다 아시아 증시 최근 들어서 비슷비슷한데 주봉 차트로 보시겠어요. 주봉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중국 주식 시장. 사실 뭐 20% 이상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조정 한번 받아야죠. 그 너무 그냥 오를 수만 또 없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장은 없죠. 네, 계속 오르기만 하면 또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한번 차익 실현하고 또 바닥에서 또 사고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죠. 주식이라. 국내 주식 시장도 꼭 지금 조정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 한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인데 이게 작년에 시장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망가지고 전반에 그 다음에 후반에 또 한 번 털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승질나 나 이제 주식 안 해 많았거든요. 안 해. 이제 다 팔고 떠날게. 뭐 이런 게 많았죠. 아 남들 팔 때 사야 됩니다. 네. 싸게 살 수 있는 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분할로 해서 실적 나오는 거 아니면 이제 성장성이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역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계속 시장 오르다 보니까는 또 얼마 안 돼서 떨어질 거야 하면서 못 사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좀 더 네.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지. 근데 이제 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사도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3월 달에도 61선 이탈하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같은 패턴이 일어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될 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기조들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중국 주식 시장도 조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조를 볼 때 글로벌 자금 동향에 따른 기조를 본다면 사실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주변으로 기조가 넘어와 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죠.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 초반,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 월요일 오후장부터 좀씩 회복하면서 좀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술적인 판단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 일단은 원장님은 월요일 하반기, 월요일 오후장, 저는 목요일 오후장. 목요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까지면 더 떨어져야지 되는데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고요. 사실 여기서 뭐 눈치 보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우리 주에 누가 만나 한번 테스트 이렇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바꿀까? 자, 그 투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찍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어떤 근거들을 예측이라는 거는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높이자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점 높이는 근거들을 찾아서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이번에 틀리더라도 또 다른 가능성에 계속 베팅을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높은 가능성이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주식하기가 편하시죠. 네, 그래서 찍기식으로 하지는 말자. 이게 뭐 찍기식으로 해서 한두 번 맞을 때가 있지만 한 번 잘못 맞았을 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맞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네. 이번에 찍기식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했던 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예요. 네, 우선주. 우선주 광풍입니다. 4월 뭐 중순부터 아주 강풍이었죠. 네. 추남에 돌면서. 네. 종목들 한번 주요 종목들 뭐 있죠? 우선주 광풍. 일단 최근에 제일 컸던 게 한진그룹 관련주들이죠. 뭐 대한항공도 그랬었고 갑자기 그 조영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본주들 올라갈 때 오히려 우선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우선주가 원래는 이럴 때 오르잖아요. 그 본 주식하고 가격 괴리율이 네. 크게 차이가 나 있을 때 배당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배당 생기면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데 이번에 우선주들 광풍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은 뭐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우선주가 아시겠지만 유통물량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면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또 최근에 그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다 보니까 요 틈을 노려서 이 수급들이 조금 몰렸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지금 투기 세력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네. 유입이 돼 있어요. 그 코인 비트코인. 과거 코인 이후 코인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은 많은 투자자들도 투기적으로 코인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코인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는 투기적인 수요가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당히 짙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모멘텀이 나온 거는 사실 한진그룹 때문인 거 한진그룹, 맞죠. 뭐 금호그룹.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이어갔고 네. 네. 그러면서 또 거기서 확산이 돼서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되니까 DB 하이텍 1우선주 네. TBIT.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우선주들을 끌어올리는 패턴이에요. 자, 이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짧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나머지 뭐 다른 뭐 기타 잡다한 뭐 우선주들도 좀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세력들이 한번 다른 종목에서 해먹고 나와서 돌아가면서 해먹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 같이 들어가 버리면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죠. 이건 뭐 투기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선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어질까요? 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지금 정체 혹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유통 물량 조금 있으니까 이거 쉽게 들어가서 해먹기가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주 유행이잖아요. 이게 네네. 유행이라고 하는 건데 유행이죠. 이 유행이 끝나는 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주는 타이밍에는 끝이다. 끝이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쪽의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은 그쵸.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네.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뭐 테마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순환매 도는 거거든요. 뭐 단기일 수도 있고 조금 장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 또 다른 테마들이 떠버리면 순간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선주의 유행이 가능하다면 이런 매매 전략은 어떨까요? 우선주야 아직 오르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한 번 움직인 적은 있어. 그랬는데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좀 투기에 동참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뭐 물론 가능한데 그러면 그거를 뭐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조금 소액으로 해서 한 차례 움직였다가 꺼졌거나 혹은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살짝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들은 조금 매매가 가능하죠.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 많은 비중을 살 수 있는 그쵸? 투자가 되겠지. 네.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자고요. 1억으로 삼성전자 살 수 있지만 1억 원어치의 로또를 사는 사람은 똑같은 투자 자금 사정인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선주 광풍 때문에 한번 터지면 대박인데 이게 잘못 또 물려버리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빠져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반드시 낮은 비중으로. 낮은 비중으로. 그렇지만은 유행이기 때문에 유행의 시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 그런 건 조금씩 뭐 해먹고 나올 수 재미삼아서. 있는데 그렇죠. 조금 소액으로 해서 들어가 볼 만은 하다. 아직 유행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그럼 뭐 유행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 뗄 수가 없는데 오늘도 무서웠어요. 장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막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아니 반도체 장비 업체가 상한가에 간 거를 언제 보고 우리가 언제 봤었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몇 년 전일지도 있었나? SFA 반도체부터 해서 이번에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정부 정책 때문인데. 그렇죠.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수소차 때도 그랬었고 뭐 최근에 정부가 육성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게 어느 하나의 테마로 형성을 하면서 조금 길게 갔었어요. 그 테마들이. 그러니까 뭐 증시 경험도 있지만 정부와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있죠. 정부 정책을 자세히 살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차라든지 최근 테마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이 비메모리 테마가 단기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목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시장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주들 다 모아보면 시가총액이 꽤 돼요. 우리나라 뭐 IT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시총을 많이 차지하듯이 이 관련 뭐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총이 뭐 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코스닥에서는 낮지가 않아요. 이쪽 비중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 보면 다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단기에도 수익들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버브 반도체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왜 올려놓으셨죠? 요거 며칠 동안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사실은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뭐 투자안이 나오면 한번 뜨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떴어요. 오늘 사실은 떴다가 쭉 떴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마찬가지지만 한번 테마가 불면 처음엔 올랐다가 재료 소멸 때문에 한번 다 죽어요. 한번 다 탈실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손절하거나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죽냐? 이 비메모리 테마가 한 번에 죽을 테마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그랬고 삼성에서도 뭐 133조 1년에 한 11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단기 테마는 아니다. 장기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싹 오르면서 한번 오전 이후에 쫙 밀렸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선은 내일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 분명히 옥석 가리겠지만 네네. 가는 종목들 골라서 가겠지만 그 종목들은 시장에서 순환이 돌면서 좀 크게 갈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뭐 들거든요.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하고 또 여기서 흔드는 과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세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더 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실질적인 호재로 네. 작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럼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런 유행 따라서 다니는 종목들 특징이 또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숫자가 좀 나와줘요. 네, 막 적자 계속 나고 네, 이런 회사들은 절대 가다 말고 그러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또 애매한 게 있어요. 너무 막 퍼가 났거나 너무 저평가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모범생 같은 스타일, 그런 종목들은 또 안 가더라고요. 무거운 게 있냐? 사실 그렇죠? 고퍼가 좋아요. 이럴 때는 사실 저퍼가, 저는 저퍼 뭐 가치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퍼가 높다라는 얘기는 성장성을 조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어떤 성장 성장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약간 고퍼가 났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저퍼는 안 좋아요. 교육적인 얘기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재무지표들로 시장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할 때 얘기인데, PBR을 보자고요. 네네. PBR을 따져봤을 때 PBR 2배인 종목과 PBR 1배인 종목이 있어요. 네네. 사실 PBR 1배인 종목이 PBR 2배가 되는 경우보다 PBR 2배인 종목이 PBR 4배가 되는 가능성, 그 경우가 훨씬 높거든요. 높아요. PBR 1배인 종목들은 PBR 1배 미만에서 계속 움직이고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훨씬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PBR 낮고 PER 낮은 게 좋은 거다, 이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야지 주식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수익 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완전 하락장. 완전 뭐 시장 다 죽어갈 때. 네. 그럴 때는 빛을 보는데, 사실 그러한 기간들은 좀 짧잖아요. 짧죠. 예, 짧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증시는 어쨌든 상승,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 초반까지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좋은 관점으로 보자, 이 정도 보면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시볼 주간 단위 추천주를 또 드려야지 되는데, 네. 저는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워서 한 주는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10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오늘도 뭐 거의 상한가. 거기다가 또 모바일 리더 종목도 2배 이상.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방송하면서 주간 단위로 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좀 제가 부담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뉴트리도 뭐 고점 15%도 네.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한 주만 추천주를 빼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만 없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또 분석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자고요. 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시황 종목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